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언어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정밀하게 비추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어와 사회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 깊은 관계를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도서부 발표로 준비한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언어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어학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언어학은 언어라는 체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논리적인 사고력, 분석적인 태도, 그리고 인문학적인 호기심이 정말 중요하죠. 결국 언어학은 언어의 구조, 역사, 심리, 사회적 기능을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언어학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언어학이 어떤 분야들을 탐구하는지 살펴볼까요? 언어학은 정말 다양한 렌즈로 언어를 들여다봐요. 예를 들어 음성학이랑 음울론은 우리가 내는 말소리의 물리적인 성질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소리체계를 연구해요. 그리고 형태론이랑 통사론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문장이 어떤 규칙으로 구성되는지 분석하죠. 의미론이랑 화용론은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맥락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 탐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언어학은 사회적인 요인들이 언어에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파고들어요. 이렇게 언어가 사회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언어의 사회적 측면이 바로 제가 탐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답니다. 제 탐구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시작이 됐어요. 2026 트렌드 코리아를 읽다가 인도의 다언어 정책 분석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언어 정책이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나 정체성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언어 갈등 이면에 숨겨진 언어학적인 역학관계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샘솟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AI 번역기가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언어만의 사회적 맥락이 뭘까 하는 고민까지 쭉 이어졌답니다. 이런 고민들이 결국 다언어 사회가 어떻게 공존 전략을 펼치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주, 국경 변화 때문에 여러 언어가 함께 쓰이는 사회, 이런 다언어 사회는 어떤 갈등을 조율하고 공존할까요? 스위스 사례를 보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4가지 언어를 연방 공용어로 지정하고 지역별로 언어 주권을 보장해서 공존을 도모해요. 반면에 싱가포르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4가지 공용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영어를 중립적인 매개어로 써서 민족 간의 융합을 유도하죠.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언어를 유연하게 바꿔가며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공존 이면에는 또 다른 사회적 역학관계가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면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권력 구조입니다. 이익섭 교수님의 사회언어학 책을 읽고 정말 소름 돋는 깨달음을 얻었죠.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을 반영하고 또 만들어내는 거울이라는 걸요. 나이, 성별, 계층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는 현상,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특정 언어 정책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과 권력을 대변하는지 생각해보면 언어 선택이 얼마나 고도의 사회적 기제인지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언어의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갈등으로 이어지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갈등으로 폭발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양층 언어 현상, 즉 디글로시아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H 언어와 일상적인 L 언어가 공존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H 언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이면서 권위와 지식을 상징하고 L 언어는 친구들이랑 편하게 쓰는 말처럼 친근함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 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언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특정 언어가 H 언어로 올라가면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동이 제약되는 데서 오는 거죠. 정말 언어 선택 하나하나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조율하는 고도의 사회적 기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저의 진로를 더 다듬고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고안해냈습니다. 언어와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는데요. 첫째, 언어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 코딩 실력을 키워서 데이터 기반으로 탐구하는 역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둘째,
가장 흥미로운 일상적인 지역 방언이나 청스러운 은어의 변화를 조사해서 소논문 작성에도 도전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셋째, 사회 언어학적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언어로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각을 확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언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책들을 몇 권 소개를 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언어는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게이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책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신체적 접촉 이렇게 5가지로 나눴어요. 각자 다른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면 관계 속에서 생기는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 책은 언어가 가진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는 말과 글이 지닌 고유한 온도를 성찰하게 해요. 이 책은 일상적인 대화와 글쓰기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따뜻함이나 차가움을 전달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감정을 주고받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형성하죠. 결국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인간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가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어의 감정적인 측면들을 보았다면 이제 언어가 사회적 권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명 작가님의 1% 리더의 언어 공식은 성공적인 리더들이 사용하는 스피치 스타일과 대화 원칙을 분석합니다. 이 책은 언어 선택이 권위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해요. 즉, 언어는 개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구축하는 핵심 도구이며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3가지 책을 추천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